와우. 안녕하세요. 네, 장르 문학과 웹소설 작가를 같이 하고 있는 김선민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볼 거는 저희가 이제 판타지 장르를 다루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판타지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들이 어떤 식으로 플랫폼이나 디바이스 따라가지고 구분되는가를 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창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책에 나와 있겠지만은 우선 이제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판타지란 장르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이제 장르 문학이든 웹소설이든 이거 어떤 매체에 관계없이 판타지라면은 반드시 가져가야 할 요소도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처음 말씀드릴 거는 영웅 만들기, 즉 주인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장르 문학적이든 판타지 웹소설이든 관계없이 모든 판타지 장르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단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를 보는 이유 자체가 영웅 서사에 관련된 이야기, 즉 성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싶어가지고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영웅 성장 서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영웅으로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 관련 창작 수업들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보는데, 가장 큰 문제가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인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가볍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주인공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주인공에 있는 주변 인물들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되게 많은 인물들을 만든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이렇게 뭘 안 하죠? 그러면은 주인공이 안 하는 일들을 다른 인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서사든지 어떤 스토리든지, 뭐 스토리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이런 판타지 같은 영웅 성장 서사를 다루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인공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이런 스토리에서 주인공 꼭 한 명이어야 돼요. 주인공이 한 명이어야 되고, 이 주인공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초점화시켜서 명백하게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서사를 완결성 있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영웅 성장 서사에서, 특히 판타지 소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인공이에요. 자, 근데 주인공의 비중이 적어버리면은 이 주인공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주인공을 나는 이 서사가 복잡해가지고 우리 주인공 한 명으로 서는 안 돼. 주인공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가지고 얘들의 이야기를 다 섞어가지고 각자 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되게 복합적이고 입시적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스토리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썼을 경우에 힘들다는 거예요. 언제 힘드냐? 초반에는 오히려 쉬워요. 왜냐면 우리 주인공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주인공 각자 이야기만 좀 앞에 풀어내도 금방 이야기가 차기 때문에 앞에 부분 쓰기 너무 쉽거든요. 자,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반부 갔을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중반부 가서 결말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초반에 서사를 만드는 이유는 주인공인 영웅이 되고자 하는 주인공이 어떤 계기로 영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소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애야, 얘는 이런 사건을 겪었어, 얘는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이런 목표를 이뤄가지고 이렇게 영웅이 될 거야라는 거를 소개시켜 주는 건데, 그게 지금 주인공 여러 명이면은 한 2명, 3명이 되잖아요. 그럼 얘들 각각 이 얘기 다뤄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중반부부터 다 풀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막 꼬여요. 내용이 막 꼬여가지고 지금 얘 얘기를 했다가 얘 얘기를 했다가 얘 얘기를 했다가 어느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말이 안 나요. 결말을 굉장히 고민하는 지망생분들이나 작가분들은 100%, 거의 99%의 확률로 주인공이 여러 명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뒤에 말하겠지만은 주인공을 방해한 대적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주인공도 여러 명이고 대적자도 여러 명이다. 그럼 100%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인공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제 갈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주인공은 항상 꼭 한 명일 경우가 좋아요. 주인공 한 명에게 반드시 명확한 목표를 정해주고 이 목표에 따라가지고 주인공 성장을 해야지 서사가 되게 완결성 있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주인공 여러 명이라도 목표가 분명되지 않아요? 자, 근데 이러면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한 명의 주인공의 목표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에게는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조연으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목표를 이 조연들이 같이 가서 하나의 그룹으로, 우리가 흔히 파티라고 하잖아요. 자, 용사 파티라고 하는데, 자, 용사 옆에는 마법사도 있고 궁수도 있고 도덕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사제도 있고 되게 여러 명 있어요. 자, 이 사람들 각각의 캐릭터를 만들어준 건 좋은데 이들이 너무 비중이 많아서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흐려지거나 주인공이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은 이들에게 초점이 가면서 주인공을 목표로 가고자 하는 서사의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얘 서사도 풀어줘야 되고 얘 서사도 풀어주고 얘 서사도 풀어줘야 되니까는 주인공 활약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지면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면을 할애할 수 있는 비중을 잘 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영화도 보면은 영화에서도 우리가 주인공을 하는 배우만 돈을 많이 주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주인공이 많이 나오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을 딱 섭외했는데 주인공은 한 10억 주고 캐스팅했는데 한 5천만 원밖에 안 준 조연을 더 많이 화면에 내비치면은 돈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조연을 주인공 시키지 뭐하러 주인공을 주인공 시켜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주인공은 되게 중요하니까 주인공이라서 주인공이 많은 어떤 뭐랄까 임무들 혹은 사건들 에피소드를 몰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런 사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격과 내지는 캐릭터로 만들어줘야지 막 움직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스토리, 내가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완결성 있게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주인공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인공이라고 하는 영웅이 될 만한 제목이 되는 주인공의 캐릭터를 잘 설정해줘야 돼요. 자, 주인공이 만약에 너무 소심해. 너무 막 소극적이야. 가지고 얘가 막 움직이지도 못해. 막 되게 뭘 하려고 하면은 고민을 너무 많이 해. 자, 이러면은 주인공이 뭘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토리 전개가 안 돼요. 전개가 안 되니까 계속 얘는 내적으로 고민만 하고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움직이면서 뭔가 사건을 자꾸 만들어 와요. 자, 그러면은 주인공이 마지못해서 뭔가를 막 하거나 마지못해서 뭔가를 하거나 앞으로 가거나 뭔가 사건을 휘말리거나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결국 주인공 역할이 너무 축소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동적인 주인공이 주요 역할임으로써 주변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작품이라면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인 신지가 얘가 뭐 엄청 소심해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에바 한번 타려면은 한 몇 화 걸려요. 그래서 한번 몇 화 걸렸다가 겨우 타가지고 이제 뭐 지가 조정도 못해가지고 폭주해가지고 다 죽이고 끝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뭔가 정말 이 이야기가 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느냐? 자, 이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에서 좀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없이 좀 쭉 서사가 이어지고자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으로서 갖춰야 될 규격을 갖추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에바 같은 경우에도 결말이 잘 안 나요. 거기도 보면은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주인공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너무 소극적이거나 주인공이 너무 여러 명이거나 비중이 줄어들 경우에는 중간부터 좀 스토리가 꼬이거나 결말이 안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인공 역할을 분명히 정해주고 주인공이 무엇을 할지를 초반, 중반, 후반으로 정해가지고 쭉쭉쭉쭉 맞춰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이 갈피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말은 쉬워 보이는데 정작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지거나 혹은 주인공으로만 하면 뭐가 재미없으니까는 자꾸 다른 캐릭터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주인공이 움직이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하고자 하는 행동은 주인공에게 적확한 목표를 정해줌으로써 서사를 쭉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쓰기가 쉽다. 그리고 결말적 마무리가 쉽다. 초반이 쉽다고 해가지고 중반 결말이 쉬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초반에 잘 이런 규격들을 깔아놔야지 중반 후반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같이 오늘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 영웅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주인공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 가지고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드는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창작자의 분신이에요.
참, 뭐 모든 캐릭터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은 특히나 주인공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창작자의 아바타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인공이 어떤 사건에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인공이 용사인데 용사가 딜레마에 빠져요. 보통 이제 주인공들은 그런 딜레마 상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소수의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다수의 누군가 희생할 것이냐, 다수의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소수의 뭔가 희생할 것이냐, 이런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상에서 주인공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주인공 캐릭터는 선택을 한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창작자로서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혹은 이런 딜레마 상에서의 어떤 결정에 대한 근거들을 이 주인공에게 투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주인공은 그런 근거들을 통해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을 통해서 영웅을 성장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만드는 영웅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평소에 창작자로서 어떤 사상과 근거로서 메시지 담고 싶은지를 정확히 정황해줘요. 자,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주인공이 앞으로 쭉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창작자가 이런 식의 어떤 생각과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내가 만드는 주인공도 당연히 명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창작자가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평소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주인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영웅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봤는데요. 자, 우리 그 다음에는 한번 영웅의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